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요즘 서울을 돌아다니다 보면 팝업 스토어 많이들 보시지 않으셨나요? 어딜 가든 똑같이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새로운 공간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성수동, 압구정 로데오, 코엑스몰을 가보면 매번 새로운 팝업이 열려있고 주말마다 줄이 몇백 미터씩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다 뭐길래 이렇게까지 몰리지? 이건 단순히 팝업 스토어의 유행이 아니에요. 요즘은 공간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직접 소유하라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오늘은 공간의 힘, 그리고 팝업 스토어와 빌딩이 어떻게 새로운 돈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광고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TV 광고,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 기업들은 여기에 수십억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트렌드는 변하고 이제 효율이 안 나오게 된 거죠. 혹시 요즘 TV 광고나 유튜브 광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스킵 버튼을 누르시죠. 광고는 피하고 좋은 공간을 찾아가죠. 그게 달라진 소비 방식이에요. 이제는 보여주는 광고보다 보여지는 공간이 더 강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수동으로 몰리고 있죠. 왜 다들 성수동에 몰리는 걸까요? 성수는 이제 단순한 동네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컨텐츠의 무대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성수에 왔다가 갔다는 그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곳입니다. SNS에 열광하는 MZ세대들 피드를 보면 성수 팝업, 오늘의 핫플 이런 해시태그가 끊임없이 올라오죠. 그 한 장의 사진, 그 한 줄의 스토리가 결국 수십억 광고의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럼 기업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건물을 사서 유연하게 운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물 자체를 브랜드의 얼굴로 만드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연무장길 하루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2,500만원이에요. 하루에요. 그러니까 한 달 임대료가 수억 원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그걸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하루가 현장과 SNS를 통해 수천만 명한테 브랜드를 보여주는 광고판이 되니까요. 예전엔 건물을 사면 월세를 받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건물을 사면 브랜드를 보여주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젠틀몬스터 성수 신사옥이에요. 이곳은 단순히 안경을 파는 매장이 아니라 브랜드의 세계관 전체를 공간으로 풀어낸 작품에 가깝죠. 1층에 들어서면 제품보다 먼저 감각적인 전시와 시설물에 눈이 들어오고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브랜드를 체험한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사람들은 안경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젠틀몬스터라는 감성을 느끼러 갑니다. 결국 그 공간은 매장이 아니라 거대한 광고 플랫폼인 거죠.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올리고 공유하면서 브랜드는 따로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확산됩니다. 즉, 돈을 써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활용해서 브랜드를 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 성수동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성수동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제 더 오를 때가 있나? 저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부터는 건물값의 상승이 아니라 공간의 가치 상승으로 가는 단계예요. 지금 성수동은요, 상권이 완성된 게 아니라 진화 중이에요. 연무장길, 아뜰리에, 북성수 라인 전부 리모델링과 신축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싼 동네가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진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아모레 성수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23년도에 연무장길 메인 빌딩을 평당 2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이게 맞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요, 그 건물 주변이 평당 3억 5천을 찍었습니다. 평당 4억에 거래된 소식도 들려오고요. 처음에는 모두가 비싸다고 했지만 결국 그 브랜드가 공간의 미래를 먼저 읽은 거죠. 그 한 번의 선제적 판단이 성수의 시세 기준을 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 누가 먼저 공간의 가치를 이해하느냐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대형 브랜드들은 아직 성수 내 주요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공실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수요는 여전히 많고 공급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게 성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성수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경쟁하는 상권이에요. 결국 공간 활용을 잘하는 브랜드, 공간을 기획할 줄 아는 건물주가 다음
성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흐름은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상권은 불이 붙는 속도만큼 식는 속도도 정말 빠르죠. 한 달 전엔 줄 서던 브랜드가 지금은 조용하고 어제까지 북적이던 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한산해지기도 합니다. 공간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쉽게 옮겨가거든요. 그리고 요즘 팝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젠 소비자들도 또 성수야?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피로감이 높아졌죠. 예전엔 새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차별화가 없으면 바로 잊혀집니다. 결국 그 공간을 얼마나 새롭게 지속적으로 살려내느냐가 핵심이에요. 건물을 단순히 임대용으로만 보지 말고 내 건물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까로 바라봐야 해요. 그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브랜드 가치가 오르고 결국 임대 수익도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건물을 사고 싶으세요? 월세가 잘 나오는 건물?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드가 되는 건물? 성수동은 투자에 가까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동은 컨텐츠의 무대가 됐어요. SNS에 공유되고 사진을 찍고 경험이 전파되는 순간 그 건물은 살아있는 광고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이야말로 자산가치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성수, 연남, 한남 다들 힙하다고 말하지만 그 힙을 만든 건 결국 누구일까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 돈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